오늘 이제 해축은 제가 원래는 좀 PPT 뭐 자료 해가지고 보시기 편하게 준비를 하는데 간만에 또 이게 많은 경기 이렇게 분석하려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대충 한 10경기 제가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대 와포드 먼저 갈게요. 일단은 리버풀 같은 경우 일단 거의 뭐 풀라인업인 상황이고 뭐 아놀드나 케이타가 불투명인데 출전 가능성은 뭐 있습니다. 충분히 뛸 수 있는 상태로 보이고 와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사르, 뭐 은쿨루, 뭐 은가키아 뭐 이런 공격적이나 뭐 수비 쪽 자원들이 지금 불투명해 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사실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가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맨시티와 1위 경쟁을 지금 바쁘게 좀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몇 점 차냐라고 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점이 상당히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수차를 좀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긴 해요. 아무래도 국대 체력적인 문제는 뭐 둘째 치고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공격진 또 살라나 마네 요런 애들이 또 빡겜을 뛰고 왔어요. 월드컵 예선 이게 홈앤드 어웨이로 진행하다 보니까 뭐 한 경기도 거를 거 없이 빡겜을 이제 뛰고 왔고 특히나 또 마네 같은 경우가 이제 살라 같은 경우가 또 떨어졌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또 박탈감 또 같은 팀이 하필 맞대결 상대였던 마네가 이런 점까지 좀 볼 때는 세 골 차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아예 못한다 이런 것까지는 잘 또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언더만 봅니다. 언더만 보고 저는 이 경기를 가지는 않았어요. 가지는 않았다. 와포드가 최근에 보여주는 뭐 수비적 집중력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뭐 리버풀의 학살에도 사실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좀 챔스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언더사이드를 봤습니다. 형호님이랑 로즈님은 그 뒤에 어딘지 메일 그게 아프리카 아이디를 적어주신 건가? 뭐 네이버면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뭘 갈까? 요거 한번 갈게요. 프랑크푸르트 대 그로이토피르트. 프랑크푸르트도 일단은 주중에 경기가 있어요. 그 바르셀로나랑 유로파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이제 펼쳐지는 그런 리그 유로파 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요 경기는 잡고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잠시만요. 앞으로 마지막에 프랑크 일정이 좀 빡세거든요. 마지막 타이밍에 좀 빡세기도 하고 결국에 어쨌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막 카마다 요런 애들이 일본 대표팀에도 소집이 안 됐고 핵심 자원들이 뭐 린스트롱 같은 경우도 막 풀타임을 소화하진 않았어요. 국대에 가서 미드필더 쪽에 뭐 그런 상황이고 야키치도 뭐 건재하고 코스티치가 지난 경기는 이제 좀 많이 뛰긴 했는데 상대가 어쨌든 그로이트 피르트잖아요. 요거는 프랑크가 앞으로의 일정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잡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그로이트 피르트가 원정에서 거의 전패잖아요. 전패인 상황에서 강등 버프가 뭐 있을 법도 한데 이미 승점 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어쨌든 승리를 따내야 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뭐 요런 스탠스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동기부여가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프랑크푸르트가 저는 무난하게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핸디캡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르셀로나와의 유로파 경기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뭐 핸디캡까지는 잘 모르겠다. 프랑크 같은 경우 이제 뭐 힌터라고 수비 쪽에 출전 정지자로 빠지는 선수 뭐 얘 하나 정도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로이토피르트는 이제 펑크나 풀루 뭐 주지악 이런 애들이 지금 불투명 내지 결장 약간의 누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랑크 요 경기는 똥배 정배치고는 제 생각에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몇 경기 정도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경기들이 있는데 이제 다음에 분석할 경기가 그건데
잠시만요. 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경기로는 레버쿠젠 경기를 할 건데 요 경기가 저는 조금 불안해요. 일단은 사실 레버쿠젠은 지금 선수들 자체가 많이 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비르치가 일단은 아마 십자인대인가 뭐 시즌 아웃이고, 수비 쪽에 프림퐁이나 뭐 데미르바이 아니면은 바움가르트링고도 이번 시즌 계속해서 부상으로 골골대고 있고, 안드리이, 쉬크, 뭐 포수멘사, 뭐 수비 쪽에 코소누, 이런 핵심 자원들까지 지금 위에는 빠질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 거고, 빠지거나 밑에는 약간 불투명 사이즈인데 어쨌든 쉬크나 안드리 요런 핵심 자원들까지도 지금 GTD에 걸려있다. 미드필더 뭐 비르치나 프림퐁, 뭐 데임릴바이, 바움가트 다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많은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상대가 헤르타 베를린이야. 이게 왜 제가 조금 쎄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헤르타가 그간 더럽게 못했거든요. 그냥 반대 갔다 하면은 뭐 마인 갔다 하면 그냥 무조건 먹는 사이드에서 최근에 헤르타 베를린. 근데 이제 A매치 직전에 감독 교체를 했어요. 직전까지라니까 감독 교체 이후에 한 경기를 치렀거든요. 근데 그 경기 호펜하임을 상대로 3대0으로 이겼어요. 그 전에 계속 다지다가 감독 교체 때리고 마지막 경기 지고 감독 교체 때리고 호펜하임과의 홈 경기에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맨날 두들겨 맞고 대표하던 팀이 감독 교체 한 번 딱 했다고 3대0으로 무려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 또 이슈가 있고, 특히나 부상자들도 없어요. 뭐 케빈 프린스 같은 얘는 뭐 이미 늙어서 뛰지도 못하는 얘 하나 이제 확실하게 빠지고, 요베티치 정도가 이제 불투명인데 제 생각에 어쨌든 출전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봐서 이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헤르타가 직전에 감독 교체 이후에 반등을 했고 당장 이제 좀 급한 상황이고, 레버쿠젠이 지금 전력적인 누수가 좀 많아요. 일단 비르츠 빠진 것도 큰데 쉬크도 불투명, 미드필더 쪽에 뭐 안드리도 불투명에다가 프림퐁도 빠져 있고, 뭐 데미르바이 출전 중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고배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헤르타 베를린 프랜승을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1.31 배당 있잖아요. 배당 변경이 됐나요? 이거 레버쿠젠이랑 그 프랑크푸르트랑 동배인데, 이거 축구 기준으로 이번 연도에 한 번도 안 부러졌어요. 한 7번?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전승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저 경기는 딱히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레버쿠젠 경기는. 다음 경기로 프라이부르크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고, 일단은 뭐 미드필더 쪽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 케이틀이 빠지고, 뭐 일단은 프라이부르크는 좀 불투명자가 많은데 제 생각에 그래도 적어도 명단에 들어갈 법한 애들은 일단 싹 다 빼긴 했어요. 나머지 이제 진짜 좀 빠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애들, 얘는 이제 코로나 복귀, 그리고 샤데 애들 좀 부상으로 불투명 요 정도 사이즈로 보이고, 그밖에 뭐 정우영 이런 애들도 대체로 불투명인데, 이게 A매치 이후에 빡센 게 뭐냐면은 애초에 일정이 빡빡하고 하다 보니까 불투명이 되게 많아요. 몸 상태 안 좋음 약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좀 부상이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닌 것들은 제가 좀 걸러내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갔습니다. 어쨌든 프라이부르크 요 정도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 알폰소 데이비스 훈련은 복귀했으나 아직까지 몸 상태가 좀 끌어올려야 될 만한 상태로 보이고, 뭐 불투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톨리소, 고레츠카, 뭐 나브리, 쥐레 수비 쪽에 뭐 레반도프스키, 추포모팅, 그리고 킴미까지 불투명자가 상당히 많은데, 좀 그래도 봐야 될 부분이, 고레츠카는 복귀했어요. 했는데 제 생각에 명단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선발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브리도 마찬가지, 쥐레도 마찬가지, 레반도프스키도 지금 그 뭐라고 하지, 약간 타박상 좀 비슷한 게 있다고 하는데, 일단 바이에른 뮌헨도 주중에 챔피언스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추포모팅이 확실하게 뛸 수 있다라고 보면은 레반도프스키가 벤치로 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오히려 추포모팅의 몸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레반도프스키가 의외로 좀 선발로 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명단에 들어갈 걸로 보이고 추포모팅, 톨리소 이 정도고 킴미 같은 경우가 출산 이슈가 있어요. 출산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좀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워보고요. 다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출산 이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바이런 메넨 같은 경우도 A매치 직전에는 부상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계속해서 고레츠카가 못 나오고 있었고 뭐 이런 기타 여러 선수들이 부상 당했다가 뭐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수비 쪽에서도 거의 다 복귀를 했고 미드필더 자원도 어느덧 거의 다 복귀를 했어요. 물론 복귀 전이기 때문에 이제 몸 상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되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뭐 공격 쪽의 자원들이 어쨌든 멀쩡하고 미드필더 쪽에서 킴미, 고레츠카 출전이 가능하고 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좀 빠진다 하면은 그 누구냐 갑자기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무시할라 또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전력적으로 확실히 바이런 메넨이 저는 우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체력적인 문제와 프라이브로크도 마찬가지고 저는 미넨 승 봅니다. 미넨이 잡을 만한 경기로 보이고 다만 이게 바이런 메넨의 어쨌든 A매치나 이거 휴식기 이후의 성적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부러졌던 경기들 패배했던 경기들을 보면은 휴식기 직후에 있었던 경기들 뭐 아우쿠스전이나 뭐 메넨 글라드바흐전 이런 경기들에서 좀 패배했던 경기가 좀 많았었고 휴식기 직후에 뭐 시원하게 이긴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덧 거의 풀라인업을 갖춘 상황에서 잡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로는 벌리 대 맨시티 어서오세요. 벌리 대 맨시티인데 벌리 같은 경우 구드문드 손 그리고 수비 쪽에 콜린스나 벤미 이런 애들이 좀 빠지는 걸로 보이고 공격 쪽에 비드라 피테르스가 불투명. 맨시티 결정자가 좀 중요한데 후뱅 디아스 그리고 이제 골키퍼 쪽에 에데르송 존 스톤스 라임 스털링 이런 애들이 지금 불투명 이렇게 떠 있어요. 확실하게 빠지는 거 이제 수비 쪽에 후뱅 디아스밖에 없고 이거는 어쨌든 맨시티는 이게 되게 좀 긍정적일 수가 있는 게 국대에 의외로 소집이 많이 안 됐어요. 데브라이너나 뭐 카일 워커 이런 애들이 좀 출전을 안 했잖아요. 그랬던 부분 출전을 많이 안 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팀 사기가 괜찮을 가능성이 좀 높다. 리아드 마레즈도 모로코가 이제 월드컵 진출했고 포르투갈 국대에 있는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이름이 자꾸 가물가물하네. 그 베르나도 실바 걔도 이제 포르투갈 월드컵에 확정 짓고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도 좋을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핵심 선수들에 대한 컨디션 조절이 나름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벌리 같은 경우가 핵심 자원인 벤미가 지금 빠져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요거는 맨시티가 좀 최소 2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가져갈 가능성이. 그래서 요거는 맨시티 마인승 언어만은 굳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0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맨시티 마인승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였죠. 요 경기도 꿀링 감사합니다. 일단은 첼시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 7회는 여전히 부상이긴 한데 리스 제임스가 좀 불투명 사이즈로 이제 돌아섰어요. 출전 가능성이 있고 크리스텐센 국대도 안 뛰었잖아요. 뭐 얘나 뭐 오도이 뭐 플리식 뭐 사울 니게스 이들이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첼시는 사실 똥배 메리트가 사실 첼시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첼시가 똥배 메리트가 지금 상황에서 있는 팀인지. 어쨌든 구단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흔들흔들 거리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 팀 내부적으로도 약간 뭐 저격하는 발언이 최근에 뭐 나오기도 했어요. 뭐 마르코스 알론소 이런 애들이 젊은 애들 중에 열심히 안 뛰는 애들이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을 거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안 하고요. 당장에 어쨌든 또 주중에 일정이 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와의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홈 경기긴 합니다만 그 경기도 이때 또 기다리고 있고 브랜트포드가 최근에 어쨌든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도 않아요. 부상자도 거의 다 돌아오는 상황에서 이거 저는 첼시 똥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 브랜트포드 프랜도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배당적인 메리트를 생각해서 저는 브랜트포드 프랜승을 보고 언어반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어반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브랜트포드가 사실 한창 안 좋았을 때도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계속 지다가 부상자들이 이제 뭐 점차 돌아오고 이반, 토니 이런 핵심 자원들이 돌아오면서 최근에 공격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의외로 쓰나미가 만약에 난다면은 요 경기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프랜승을 받고 뭐 저는 가지는 않았는데 이걸 굳이 건든다면은 고배당 쪽으로 그냥 브랜트포드 프랜 찍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당적인 메리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꿀님 잠시만요. 다음 경기로는 7번째죠. 리즈 유나이티드 대 사우스햄튼. 리즈 대 이제 사우스햄튼인데 요 경기는 일단은 좀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승패 같은 경우. 브랜트포드 토트넘이요? 브랜트포드가 토트넘이 최근에는 안 붙었을걸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최근에 브랜트포드가 토트넘이랑 최근에 맨유랑 아마 붙었던 것 같고 토트넘이랑 안 붙었을 겁니다. 사우스햄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토트넘 원정 가서 이겼던 어쨌든 리즈 유나이티드가 드디어 간만에 지난 경기 이제 울버햄튼 원정을 무려 상대로 이제 가가지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감독 교체 이후에 이제 첫 승리를 또 따냈었고 그나마 지금 리즈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부상자들이 좀 많이 돌아왔어요. 벤포드나 뭐 몇 명 이제 좀 불투명 사이즈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한창 많았을 때보다는 좀 많이 돌아왔다. 근데 불투명자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뭐 퍼포나 수비 쪽에 뭐 타일러 로버츠 젊은 공격 자원에 뭐 클리, 리암 쿠퍼, 뭐 디에고 유렌테, 뭐 칼빈 필립스 이런 뭐 하피냐 이런 뭐 핵심 자원들까지도 이렇게 뭐 일단은 불투명에 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출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벤포드 말고는 대체로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했고요. 지난 경기 근데 사실 울버햄튼 상대로 3대2로 이기긴 했는데 그거는 울버가 자멸을 했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리즈도 감독 교체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퇴장 아니었으면 사실 리즈가 전반부터 게임이 터졌던 경기거든요. 2대0에다가 경기력도 수비적인 불안감이 여전했던 경기고 사실 3대2로 역전한 것 자체도 조금 득점에 있어서 운이 좀 따라줬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 어쨌든 최근에 괜찮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팀이고 리앙코 말고는 이제 부상자가 딱히 없어요. 뭐 골키퍼 쪽에 메카시나 뭐 나단 텔라 이런 자원들이 지금 불투명이긴 한데 뭐 둘 다 딱히 필요 없으면 메카시는 지금 당장에 돌아와도 주전 자리를 다시 꿰찰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브레이저 포스터가 워낙 잘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사이드 쪽에 리앙코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되시고 수비 쪽에 그런 상황에서 일단 급한 건 당연히 리즈예요.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 지금 동기부여적으로는 분명히 떨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도 없고 내려갈 때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일정이 많이 남진 않은 상황에서 중위권 팀들이 이제 동기부여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팀들이 중위권 팀들 중에서 유독 많아요. 브라이튼이라든가 뭐 어쨌든 최근 사우스햄튼도 살짝 주춤하고 있죠. 리그에서 그런 흐름들. 근데 이 경기는 어쨌든 저는 배팅 한다면은 오바 쪽으로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쉬고 온 리즈. 근데 뭐 사실 쉬고 왔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데 국대를 어쨌든 선수들이 뛰고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리즈가 지난 경기 승리를 거뒀다거나 수비적인 불안감이 여전했고 어쨌든 다시금 승리를 노려야 되는 가운데 사우스햄튼도 최근에는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리즈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해 보여요. 양 팀이 한 골씩은 제가 볼 때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뭐 추가적인 득점이나 이런 걸 노리면서 뭐 오바 쪽을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배당적으로도 잘 들어오는 배당이기도 하고 단순히 그냥 오바 찍고 넘기는 게 좋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자, 울버햄튼 대 에스턴 빌라인데 울버햄튼은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전력을 갖고 있어요. 일단 지난 경기 리즈전에
라울 히메네즈가 퇴장으로 출전 정지로 못 나오고요. 또 이제 미드필더 쪽에 네베스가 또 부상이에요. 핵심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덴동커라던가 뭐 주앙무티뉴 요런 또 자원들이 있어요. 덴동커는 뭐 좀 싸워줄 수 있는 자원이고, 주앙무티뉴 같은 경우 나이가 많긴 하지만 좀 그래도 조율 뭐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자원인데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네베스가 핵심이거든요. 빠져있는 부분 공수에서 아니 미드필더 공격 쪽에서 핵심들이 빠져있는 지금 울버햄튼이고, 네토도 복귀하자마자 지금 다시 불투명해. 측면 수비 쪽에 세메두도 지금 불투명 뭐 이렇게 떠있는 상황이고, 에스턴빌라 같은 경우 코트니하우스 정도 이제 빠지고, 나캄바 미드필더 쪽에서 이제 좀 오랜 시간 결정하고 있잖아요. 얘가 불투명 이렇게 떠있는데, 저는 한 가지 선택지만 고르라면 이거 에스턴빌라 이거 더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턴도 어쨌든 지금 동기부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더비전이고, 전력 자체가 지금 에스턴 빌라가 저는 확실히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역시나 이제 펠리페 쿠티뉴나 아니면은 뭐 제이콥 램지, 전방에 올리 와킨스 뭐 좋은 자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스쿼드 뎁스 자체가 울버햄튼보다 확실히 두꺼워요. 어쨌든 A매치를 다녀온 상황에서 체력적인 문제를 양 팀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스쿼드적으로 에스턴 빌라가 훨씬 두껍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와킨스나 뭐 쿠티뉴나 뭐 대표팀에서 뭐 이렇게 막 많은 시간 출전 시간을 기회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더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당장 전력 자체도 좋다. 더군다나 2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더비전 빌라가 최근에 뭐 원정 기준으로 따졌을 때 연패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따졌을 때도 에스턴 승 쪽으로 베팅한 게 맞아 보이고, 언어바는 언더 봅니다. 저는 한 1대0, 2대0 뭐 이 정도 스코어 예상해 봅니다. 다음 경기로 맨유 경기 한번 볼까요? 맨유 대 레스터 시티인데, 맨유 같은 경우 이제 카바니가 여전히 조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고, 레스터는 뭐 미드필더 쪽에 은디디 그리고 제이미 바디도 조금 어려워 보이고, 뭐 버틀랜드 그리고 뭐 미드필더 쪽에 알브라이튼이나, 최근에는 뭐 알브라이튼이 땜빵 그런 것들 좀 많이 해줬잖아요. 이사님은 제가 시비 걸지 말라 했었는데 또 시비를 거시네. 그냥 들어가시고. 그리고 뭐 젊은 수비수인 최근에 레스터 같은 경우도 수비 쪽에 많이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어린 놈이 계속해서 뛰고 있었는데, 얘도 지금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돌아왔어요. 레스터가 수비 쪽에 뭐 포파나나 뭐 에반스도 어쨌든 국대 경기를 전반전인가만 뛰고 이제 바로 또 복귀를 했었고, 뭐 쉐윈지도 있고 카스타뉴도 있고, 수비 쪽의 자원들이 엄청 많이 좀 복귀를 한 상황이고, 바디가 빠지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은디디도 좀 아쉽긴 하고, 물론 이제 미드필더 쪽에는 자원들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듀스버리올도 최근에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뭐 틸레만스 뭐 이런 자원들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게 맨유가 사실 제가 이 경기가 잘 모르겠는, 승패는 좀 어려운 게 배당 때문에 어려워요. 배당 때문에 좀 어디 갔어? 이게 1.38 받을 경기인가요? 레스터도 많이 돌아왔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오즈들이 어쨌든 배당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게 왜 1.3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메뉴가 어쨌든 선수들 대체로 이제 국대에서 좀 그래도 많이 대체로 뛰고 왔고,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레스터가 수비 쪽에 복귀자도 많고, 물론 바디 빠지긴 합니다만 이게 1.38 받을 배당인가 싶어가지고, 좀만 높았으면 오히려 레스터 프렌을 받겠는데 너무 낮아가지고 조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 근데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오바 봅니다. 오버가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지지 않을까 싶고, 레스터도 분명히 지금 저력이 있어요. 전방에 메디슨이 확실히 최근에 폼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바디가 빠졌어도 뭐 이에나초나 뭐 하비반스도 후반기에 폼이 괜찮고, 뭐 루크먼 뭐 자원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나 수비 쪽 자원들도 많이 복귀한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뭐 승패는 찍으라면은, 핸디나 뭐 이런 거 찍으라면은 배당 메리트를 감안해서 뭐 레스터 프렌을 찍겠는데, 일단은 오바 쪽을 봅니다. 오바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일단 구매율 자체도 이거 맨유가 사람들이 많이 안 찍긴 했는데 오즈들의 생각을 모르겠네.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고 마지막 경기로 10번째 경기 뭘 할까요?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배당 경기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타 대 레알인데 일단은 직전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한테 대패를 당했어요. 4대 0으로 홈에서 무려 그냥 대패를 당했었고, 셀타 같은 경우 어쨌든 최근에 강팀 원정 제외하고는 거의 안 지는 사이즈긴 해. 물론 약팀들을 좀 많이 만나긴 했습니다만 잘 안 지는 사이즈고, 요거는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당장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팀 전체적으로도 약간은 노쇠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아직까지 뭐 크카모를 좀 많이 쓰고 있고 전방에 뭐 벤제마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부상자는 두 팀 다 크게 없습니다. 거의 풀이에요. 거의 풀. 인데 뭐 A매치 관련해가지고 몇몇 선수들이 벤치에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 뭐 쉬게 해주거나 요런 사이즈는 뭐 있어 보이는데, 전체적인 스쿼드 뎁스 자체는 뭐 양팀 다 좀 그래도 멀쩡한 상황이어서 저는 요거는 햄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뭐 레알이 뭐 무승부 가능성도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본 거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셀타가 최근에 잘 지지 않았던 경기들에 있어서는 상대가 좀 약팀이었던 경기들이 많고, 강팀 원정이나 좀 요런 거로 갔을 때는 패배했던 경기들이 좀 많아요. 대체로 뭐 어디야, 세비야한테도 졌었던 것 같고 AT 마드리드한테도 패배했었던 기억,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레알이 그래도 잡는다면은 제 생각에 한 점 차일 가능성이 좀 높다. 가뜩이나 레알이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막 화끈하게 이기는 경기보다는 한 골차 승부가 좀 많기도 하거든요. 뭐 아예 뭐 강등권 팀들 상대로는 최근에 뭐 마요르카, 알라베스 뭐 이런 3대 0으로 뭐 이기고도 했었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잘 비비고 하는 팀들 상대로는 한 골차 승리가 의외로 많았다. 더군다나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고배당 쪽으로 무해무 이렇게 노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언어반은 잘 모르겠어요. 뭐 2대1, 1대0, 뭐 1대1도 좀 보이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뭐 그러고요. 형우님 알겠습니다. 메일이 안 갔나 보네요. 어쨌든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이따 끝나고 뭐 다른 경기 물어보시면은 답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NBA 가기 전에 30분이나 걸렸네.